오전 9시 30분. 김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내 지연은 이미 병원으로 출근한 지 오래였고 집은 고요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는 입맛이 없었다. 또 떨어졌겠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어제 면접을 본 중소기업에서 온 문자였다.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뻔한 문구가 이어졌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식탁에 던져놓았다. 58세. 대기업 공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던 엔지니어. 퇴직 당시만 해도 그는 나름대로 자신만만했다.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었고 퇴직금으로 작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를 차려보려는 계획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번째 창업 시도는 6개월 만에 무너졌다. 고객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을 감당할 수 없었다. 퇴직금 절반이 날아갔다. 두 번째는 지인과 함께 시작한 기술 용역업이었는데 파트너가 투자금을 빼돌리며 연락을 끊었다. 나머지 퇴직금마저 사라졌다. 그때부터였다. 재취업 시장에 뛰어든 것은. 하지만 58세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하지만 저희가 찾는 건 좀 더 젊은 인력이라서. 기술 스택이 저희와 맞지 않네요. 연봉 조건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절의 이유들은 다양했지만 결국 하나로 귀결됐다. 나이. 그리고 현실을 모르는 고집. 현우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반듯하게 늘어선 25층 높이의 아파트들, 그 사이로 정교하게 설계된 조경, 주차장에는 새 차들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현우에게는 숨막혔다. 현우씨 오늘도 집에 계시네요. 폭도에서 만난 이웃 김씨가 건네는 인사에는 미묘한 동정이 섞여 있었다. 이 단지 입주민들 대부분은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자영업자들. 평일 낮에 단지를 돌아다니는 건 현우와 몇몇 은퇴자들 뿐이었다. 네, 안녕히 가세요. 현우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예전 같으면 오늘 회의가 있어서 늦게 출근합니다. 같은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병원에 응급환자가 많이 들어와서.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알았어. 고생이 많다. 면접 결과는 어땠어?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연락 안 왔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실패를 알릴 용기가 없었다. 그래. 좋은 소식 있길 바라. 통화가 끊어졌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다. 아니, 피로만이 아니었다. 포기 같은 것도 있었다. 남편에 대한. 현우는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 몇 개와 우유, 계란이 전부였다. 지연이 새벽에 나가면서 싸놓은 도시락용 반찬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몫과 남편 몫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다. 병원 일로 피곤할 텐데도. 이럴 게 아닌데. 현우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집안일을 해본 경험도 별로 없었고 30년 동안 직장 생활에만 매달려 살아온 그에게 갑작스러운 일상의 공백은 너무 컸다. 오후 3시. 현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집에서 드릴 소리가 들렸다. 뭔가를 고치거나 설치하는 소리 같았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나서서 도와주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의욕조차 없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지연이 돌아올 때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었다. 현우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라도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지연이 돌아왔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응급실이 난리도 아니었다고. 현우는 거실에서 일어났다. 고생했어. 저녁은?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 먹었어. 너는? 나도. 대충 해결했어. 실제로는 라면 하나가 전부였다. 지연은 남편을 바라봤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아침에 입었던 그대로였다. 무엇보다 눈빛이 흐릿했다. 면접 결과 나왔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어졌어.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그저 씻으러 욕실로 향했다. 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언제부턴가 아내는 자신의 실패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 분노도 실망도 격려도 없었다. 그냥 무덤덤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웠다. 밤 11시. 침실에서는 지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하루 종일 일한 그녀는 금세 잠들어 있었다. 현우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내다봤다.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마다의 삶이 있는 집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공간들. 그 중에서 자신만 멈춰있는 것 같았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거절 메시지를 받고 아내의 무덤덤한 시선을 견디는 하루가.
현우가 잠에서 깬 것은 옆집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 때문이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한숨소리가 벽 너머로 전해졌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다. 지연은 이미 출근했고 식탁에는 어제와 똑같은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또 뭔가 고장났나? 현우는 중얼거리며 커피를 내렸다. 어제부터 들려오던 드릴 소리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나서서 도와주려는 의욕은 없었다. 요즘 들어 모든 일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음은 계속됐다. 드릴 소리, 망치질, 그리고 중간중간 들려오는 답답한 한숨. 현우는 커피를 마시며 베란다로 나갔다. 바로 옆 베란다에서 한 여성이 선반을 설치하려고 씨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드릴이 미끄러지며 여성이 작은 비명을 질렀다. 괜찮으세요? 현우도 모르게 베란다 난간 너머로 말을 걸고 있었다. 여성이 고개를 돌렸다. 52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다. 손에서 피가 살짝 나고 있었다. 아, 죄송해요. 소음이 심했죠? 선반을 달렸는데 드릴이 자꾸 미끄러져서. 다치셨네요. 잠깐만요. 현우는 집으로 돌아가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자신도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게 현관을 나서 옆집 앞에 서 있었다. 벨 눌러도 될까요? 네, 물론이에요. 문이 열렸다. 여성은 상처난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최다연이라고 해요. 저번 주에 이사 왔어요. 김현우입니다. 바로 옆집이고요. 손 먼저 봅시다. 현우는 다연의 상처를 살펴봤다. 깊지는 않았지만 제법 찢어져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다. 감사해요. 이런 일엔 정말 서툴러서. 현우는 다연의 집안을 둘러봤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인지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었고 곳곳에 조립이 필요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특히 베란다의 선반은 반쯤 걸려있는 상태였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해드릴까요? 이런 일은 좀 할 줄 아는 편이라서. 정말요? 너무 미안한데. 사실 업체에 맡기려고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현우는 다연이 가져온 전동 드릴을 살펴봤다. 날이 묻어져 있었고 드릴 비트도 벽 재질에 맞지 않았다. 일단 도구부터 바꿔야겠네요. 제 공구함 가져올게요. 30분 후 현우는 자신의 공구함을 들고 다시 다연의 집에 와 있었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전문 도구들이 손에 익숙했다. 우와, 진짜 전문가시네요. 다연은 현우가 정확하게 수평을 맞추고 드릴로 구멍을 뚫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30년 경력의 엔지니어에게 이런 작업은 일도 아니었다. 이런 선반은 벽 재질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석고보드인지 콘크리트인지에 따라 앵커도 달라지거든요. 현우는 설명하며 일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기분이었다. 말하는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돌아오고 있었다. 김현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아, 지금은 구직 중이에요. 엔지니어였는데 퇴직 후에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엔지니어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잘하시는군요. 다연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다. 1시간 반 만에 선반이 완벽하게 설치됐다. 다연은 선반에 책들을 하나씩 꽂아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일이네요.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현우는 거절하지 못했다. 다연이 끓여준 라면과 김치전이 의외로 맛있었다. 최다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프리랜서 작가예요. 주로 에세이나 칼럼을 쓰는데 요즘은 좀 막막하네요. 왜요? 남편이랑 별거 중이거든요. 작년부터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해보려고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현우는 놀랐다. 다연이 혼자 사는 줄은 몰랐다. 그래서 평일 낮에 집에 있었던 거구나. 힘드시겠어요. 아직 적응 중이에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서툰 줄 몰랐거든요. 특히 이런 기계적인 일들은. 다연은 웃으며 방금 전 설치한 선반을 바라봤다. 김현우 씨 덕분에 하나 배웠네요. 벽 재질 확인하는 것부터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옆집인데 뭐. 현우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력이 돌아와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사실 이사 온 후로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눈 게 처음이에요. 다연의 말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다. 지연과는 언제부턴가 일상적인 안부 정도만 주고받고 있었다. 저도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뭔가 보람찬 일을 한 기분이에요. 그럼 서로 좋은 일이네요. 다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현우에게는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한 인정과 감사의 표현처럼 느껴졌다. 오후 3시 현우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가슴이 뛰고 있었고 손에는 아직 도구를 만진 감촉이 남아있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도 어제보다 밝아 보였다. 저녁에 지연이 돌아왔을 때 현우는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웬일이야?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분한테 도움을 드렸더니 기분이 좋아서. 그래? 어떤 분인데? 최다연이라고 착각하세요. 혼자 사시는데 선반 설치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지연은 잠깐 남편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표정이었다. 그렇구나. 오랜만에 내가 쓸모있는 일을 한 모양이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연의 표정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밤늦게 현우는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새겼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다연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내일 또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잠이 들었다. 선반 설치 이후 일주일 동안 현우와 다연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일상적 교류가 이어졌다. 다연의 인터넷이 끊어지면 현우가 공유기를 점검해 주었고, 현우가 혼자 먹기 아까운 반찬이 생기면 다연에게 나눠주었다. 작은 도움들이지만 현우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다. 오늘도 면접 보러 가세요? 목요일 오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다연이 물었다. 현우는 정장 차림이었다. 네. 이번엔 중견 건설회사인데. 글쎄요. 잘 되실 거예요. 김현우 씨 같은 분이라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텐데. 다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 말이 고마웠다. 지연은 이제 면접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격려의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실패였다. 죄송합니다. 더 젊은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오후 3시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정장을 벗어던지고 소파에 무너져 앉았다. 20번째 면접 탈락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현우 씨 계세요? 다연의 목소리였다. 현우는 문을 열었다. 벌써 오셨네요. 어떻게 됐어요? 다연은 현우의 표정을 보자마자 눈치챘다. 네, 또 떨어졌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연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힘드시겠어요? 솔직히, 이제는 나 자신이 의심스러워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건 아닌가 하고.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이 배어 있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지난주에 저희 집 선반 설치하시는 거 보고 정말 감탄했거든요. 그런 섬세함과 정확성을 가진 분이 어떻게 쓸모없다고요. 다연은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었다. 현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진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고마워요. 요즘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상대가 없거든요. 부인분도 힘드시겠어요. 생계를 혼자 책임지시느라.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제 아내는 이제 저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눈빛에서 느껴져요. 포기했다는 것을.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이해해요. 결혼할 때는 든든한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짐이 된 것 같아서. 다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기분을 알 것 같아요. 네? 제 남편도 처음에는 제가 글 쓰는 걸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점점 돈이 안 되는 일이라고 취미 정도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졌어요. 다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래서 별거를.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에게 실망한 거겠죠. 저는 남편이 더 이상 저를 지지해주지 않는 것에, 남편은 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에. 현우는 다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도 자신과 비슷한 상처가 있었다.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김현우 씨랑 이야기하면 오랜만에 누군가 제 말을 진짜로 들어준다는 기분이 들어요. 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도 같은 기분이었다. 저도요. 다연 씨와 이야기하면 제가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술 한잔 하실래요? 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집에 좋은 와인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는. 현우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집에 가봤자 또 혼자서 우울하게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그럴까요? 다연의 집은 현우네보다 아늑했다. 곳곳에 책들이 놓여 있었고 간접 조명이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다연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혼자 술 마시는 게 가장 우울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술을 끊었어요. 혼자 마시면 더 우울해져서. 오늘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다연이 물었다. 아마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요. 저는 아내가 영원히 저를 지지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제가 영원히 든든한 가장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사람은 변하죠. 네, 상황도 변하고. 현우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다연을 바라봤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아니, 아름다움보다는 따뜻함이었다. 다연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분과. 모르겠어요. 일단 혼자 살아보려고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요즘은 나쁘지 않아요.
다연이 현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술기운과 함께 뭔가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현우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든든한 분이 계시니까. 저야말로. 다연 씨가 있어서 요즘 하루하루가 견딜만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현우 씨. 다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현우의 손 위에 살짝 올려놓았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다.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스킨십도 없어졌다. 저희 위험한 거 아닐까요? 현우가 속삭이듯 말했다. 무엇이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다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현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저는 오랜만에 진짜로 살아있다는 기분이에요. 현우도 다연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다연 씨. 네.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지는 순간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가는데 저녁 뭐 먹을까? 현우는 황급히 다연에게서 손을 떼며 전화를 받았다. 아, 네, 알겠어요. 곧 들어갈게요. 통화를 끊고 나니 현실이 돌아왔다. 다연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저, 들어가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현우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뒤돌아봤다. 다연이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쉬움과 혼란이 함께 있었다. 다연 씨, 오늘은 괜찮아요. 저도 잠시 이상했나 봐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방금 전 그 순간이 결코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현우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다. 30분 후 지연이 돌아왔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면접은 어땠어? 떨어졌어요. 그래.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는 이상했다. 오늘은 아내의 무덤덤함이 전혀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연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못했다. 다연의 손길, 그녀의 눈빛, 그리고 거의 키스할 뻔했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옆에서는 지연이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지금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다. 웬일이야? 오늘 면접이라도 있어?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요. 그냥 당신이 매일 고생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해야죠. 지연은 잠시 남편을 바라봤다. 뭔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은 변화였다. 고마워. 그런데 왜 갑자기?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앞으로 자주 할게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간절함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보상하려는 듯한. 지연이 출근한 후 현우는 베란다에서 다연의 집을 바라봤다.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그녀를 보고 싶었다. 오전 10시쯤 현관에서 소음이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다연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참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두 사람 모두 어색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은 다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저도 술을 너무 마셨나 봐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술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요. 현우가 말했다. 네, 그래야죠. 그렇게 말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현우와 다연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다. 하지만 같은 층에 사는 이상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만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 사이 현우는 더욱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매일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지연이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만들어 놓기도 했다. 요즘 정말 달라졌네. 지연이 말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당신만 고생시키고. 그래도 고마워. 오랜만에 신경 써주니까 기분이 좋네. 현우는 아내의 미소를 보며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다연이 베란다에 나올 때마다 시선이 가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느 목요일 오후 현우는 또 다른 면접에서 돌아왔다. 역시 결과는 탈락이었다. 25번째 실패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다연과 마주쳤다. 면접 다녀오셨어요? 어떠셨어요? 다연의 따뜻한 관심이 현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또, 안 됐어요. 힘드시겠어요? 그 순간 현우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다. 다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연의 집 거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앉았다.
사실 요즘 제가 이상해요. 현우가 말했다. 아내한테는 더 잘해주려고 하면서도 다현 씨 생각이 자꾸 나고. 현우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현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다현도 고백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현우 씨 생각만 하게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현우가 다현에게 다가갔다. 다현도 그를 받아주었다. 그들의 입술이 마침내 만났다. 길고 깊은 키스였다. 오랫동안 목말라 했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어떻게 하죠? 다현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자연스럽게 만나서 시간을 보냈고, 지연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다. 현우는 이중생활에 시달렸다. 아내에게는 더욱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다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갔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어느 날 다현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현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2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현우는 다현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지연은 병원 회식이 있다고 했고 평소보다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다. 요즘 행복해요. 다현이 말했다. 저도요. 비록 이런 관계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와 다현은 얼어붙었다. 다현아 나야. 남자 목소리였다. 깊고 거칠은 현우보다 젊어 보이는 목소리. 다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윤. 오빠예요. 강도윤. 다현의 별거 중인 남편이었다. 숨어야 해요. 다현이 속삭였다. 하지만 거실에서 베란다까지는 거리가 있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였다. 도윤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와 있나? 남자 구두가 있네. 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체념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거실로 들어온 강도윤과 마주쳤다. 50대 후반의 건장한 남성이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당신이 누구죠? 김현우라고 합니다. 옆집에 사는. 옆집? 도윤은 아내를 바라봤다. 다현아 설명해. 다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집안일 같은 거. 집안일?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저녁까지 같이 먹으면서 침묵이 흘렀다. 김현우 씨,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겠어요? 아내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현우는 다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다현 씨, 가세요. 다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현우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벽 너머로 큰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분간할 수 없었다. 30분 후 지연이 돌아왔다. 왜 이렇게 창백해?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현우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현이 남편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걱정됐다. 밤늦게까지 옆집에서는 소음이 이어졌다. 현우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기분이었다. 다음날 아침 현우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옆집에서는 새벽 4시까지 대화 소리가 들렸고 그 후에야 조용해졌다. 강도윤이 떠났는지 아니면 그냥 잠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연이 일어나자마자 현우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벌써 일어났네? 잠 못 잤어? 조금. 잠이 안 와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너무 창백해. 지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현우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괜찮아요. 그냥 면접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지연이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따뜻한 손길에 현우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연이 출근한 후 현우는 베란다로 나갔다. 다현의 집은 조용했다. 커튼도 여전히 쳐져 있었다. 오전 10시쯤 다현이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급하게 현관으로 나갔다. 다현 씨. 다현이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울어서 빨갛게 된 흔적이 있었다. 현우 씨.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다현은 주변을 살피더니 현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도윤 오빠가 오늘 새벽에 떠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 관계를 다 알고 있었다고.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대요. 제가 요즘 남자분과 자주 함께 있다는 걸. 현우는 머리가 띵했다. 아파트 단지의 폐쇄적 특성을 깜빡뜨렸다. 입주민들의 시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수근거림. 그럼 이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정식으로.
다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다현 씨, 저 때문에? 아니에요. 어차피 끝날 관계였어요. 다만, 다현이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에게 들킬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다현을 잃을까봐도 두려웠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현우 씨죠? 한강건설 인사팀입니다. 현우의 심장이 뛰었다. 지난주에 면접을 본 회사였다. 아, 네. 죄송하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또 탈락이었다. 26번째 실패.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현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또 안 되셨어요? 네. 현우는 무너져 내렸다. 구직도 실패하고 불륜관계는 들킬 위험에 처하고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걱정해주고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현우 씨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다현을 바라봤다. 다현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네? 이 관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다현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다. 갑자기 왜? 제 아내가 30년 동안 저를 믿고 살아왔어요. 제가 퇴직하고 힘들어할 때도 묵묵히 버텨줬고 지금도 혼자서 생활비를 벌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다현 씨도 이미 충분히 힘드신데 제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현우 씨 우리는 사랑한다고요? 그게 이 모든 걸 정당화할 수 있나요? 다현은 할 말을 잃었다. 저는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뭔지 깨달았어요. 다현 씨가 주신 따뜻함과 인정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현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우는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었다. 다현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거울을 봤다.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더 명확해진 것도 있었다. 그날부터 현우는 달라졌다. 구직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했다. 나이가 걸림돌이라면 그것을 감안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경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2주 후 기회가 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술 담당 직원을 찾고 있었다. 전기 기계 설비 관리가 주 업무였다. 연봉은 전 직장의 반도 안 됐지만 현우에게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거네요. 면접에서 현우가 말했다. 제 경험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 후 합격 통보가 왔다. 정말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다. 네, 이제 다시 일할 수 있어요. 고생 많았어. 정말 잘 됐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현우는 아내를 꽉 안았다. 미안해요. 그동안 혼자 고생시켜서.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현우가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입주민들의 각종 설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다. 현우 씨 덕분에 우리 집 보일러가 완전히 새 것처럼 됐어요. 엘리베이터 소음 문제도 금세 해결해 주시고 정말 실력이 좋으시네요. 입주민들의 고마운 인사를 받을 때마다 현우는 보람을 느꼈다. 이것이 진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현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정중한 인사만 나눴다. 다현도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들었지만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저녁이면 현우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다. 오늘은 12층 김시댁 에어컨을 고쳤어요. 부품 하나만 갈아 끼우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 업체에서는 전체 교체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 우리 현우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요즘 이런 일들이 재미있어요. 작은 문제지만 해결하고 나면 뿌듯하거든요. 지연은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예전처럼 큰 꿈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만족을 찾아가고 있었다. 다현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 어느 날 지연이 물었다. 글쎄요. 이혼 절차 중이라고 들었는데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어요. 현우의 대답은 담담했다.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우와 지연은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이었다. 여보. 네? 고마워요. 다시 일어서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그동안 묵묵히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30년 전 젊은 부부의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만들어낸 깊고 든든한 애정이 있었다. 현우는 생각했다. 황혼의 유혹은 달콤했지만 일시적이었다.
진정한 안정과 행복은 책임과 성실 속에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진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관리사무소 창문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반듯하고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완벽함이 숨막히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지켜야 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느껴졌다. 매일 아침 7시, 현우는 관리사무소로 출근하며 생각한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보내겠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